일본이 본격적으로 역사 은폐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난해 4월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습니다. 또 조선인 강제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모두 삭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들 표현을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일본 사회는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1993년 고노다마의 약속에서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됐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내년도인 2023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쓰게 될 일본사 탐구, 정치 경제, 지리탐구 등 239종의 교과서의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분석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와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의 검토 자료를 보면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 탐구 7종 교과서 모두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교과서에선 진보 성향의 직교 출판이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해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고 서술했지만 이번엔 일본군이란 용어를 삭제한 채 많은 여성이 위안부가 되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과서 중에는 도쿄서적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교과서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인 고노다마를 설명하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정확히 이 기술이 삭제됐습니다. 대신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온 주체가 일본군이며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한 것입니다. 강제연행으로 서술한 교과서들도 모두 유탄을 맞았습니다. 직교 출판, 시미즈 서원, 야마카와 출판, 다이이치 학습사의 일본사 탐구, 정치 경제 교과서에서 강제연행 표현은 모두 동원으로 대체됐습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서 이런 결정적 후퇴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이런 표현을 쓰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그냥 위안부란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설명할 때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써온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하기우다 고이치 당시 문부과학상은 그해 6월 기자회견에서 교과서에서 이들 용어를 쓰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이던 2014년 교과서 검정 기준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에 근거한 기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들이 정부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정 통과를 위해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 교과서 역사 기술을 분석해온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결과 발표 직후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물리력을 사용한 강제는 없었다는 궤변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교과서에서 일본군, 종군 등의 개념을 삭제해 군의 개입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고노다마를 계승한다던 일본 정부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과 세계학계의 연구성과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가 밝힌 대로 일본 정부는 지난 고노다마를 통해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에서 역사적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와 공민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일본이 지속적인 반환 요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술됐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라 이러한 역사 은폐와 규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관련 소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국 모두 자주주재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거나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었나?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사법재판에서 정식으로 결정합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항의를 한 것을 반론을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국은 실효적 지배의 멍해가 되고 만다.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벌써 70년이고 위안부 문제는 몇 번이나 합의를 했다. 이제는 양국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각오하고 확실히 흑백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손대회까지 미루어서는 안 돼. 때문에 미력하나마 국민으로서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씨와 정의연 전 톡과의 내분으로 쌍방의 어둠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징용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집에 응한 분에게는 보상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교과서는 아직도 당신들 나라에 불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죠. 정말 유감입니다.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매년 생각한다. 영토를 빼앗긴 일본인의 아픔을 똑같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단이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젠 그냥 무관해지고 싶다. 그러면 이 짜증도 많이 줄일 수 있을 테니까. 5년 뒤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고 결국 지난 5년간 일은 없었던 셈이 됩니다. 그러니 5년간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약속해도 모든 것이 없던 일로 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되는 것은 불이익이 되므로 서로 정중한 무시로 갑시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독립국이다. 다른 나라로부터 교육에 관해 지시 명령을 받는 일은 결코 없다. 역사 문제가 있다면 한일 전문가끼리 논의해서 결정해줘. 항의하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같이 가면 될 일인데 왜곡된 것은 당신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말할수록 쓸데없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시다 수상이나 하야시 외상은 지금까지의 인내를 한순간에 진흙탕에 빠지게 하는 대응을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란다. 올바른 역사를 증거와 함께 보여주면 좋겠다. 역사 연구자는 뭐 하는 거야? 무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약탈당한 영토는 물론 그리고 사실무근의 일방적인 항의를 해오는 상대에게 매번 저자세로 나오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새삼몰상식하고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 국제사회에서는 거짓말을 공공연한 사실인 양 주장하는 그 나라와 같이 극악한 국가가 당연하게 존재하고 그런 악랄한 상대에게 신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우리들의 처지를 깎아내린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문 정권의 마지막 발악일까요? 그러면 지지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반일로 자국민을 속여도 유분수지 않습니까? 대통령 퇴임 후 자국민의 평가나 달게 받아주십시오. 이웃나라에서는 진심으로 일본의 교과서는 틀린 반이 쓰여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노하면서 일본의 잘못이라며 비판해온다. 이 때문에 시급히 일본이 이웃나라 교과서의 오류를 증거로 지적해 비판하고 이를 문제화해 나가지 않으면 진실을 모르고 오류를 교육받은 이웃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의로 믿게 된다. 이건 일본 국내의 교육 문제입니다. 내정 간섭이네요. 하물며 고교 교육은 의무도 아니고요. 자유교육이라는 관점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세이프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사 왜곡이라면 패전 후 일본에 남겨진 제1이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도 교과서에 실어야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사사건 건 사과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의 버릇을 나빠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두 번 다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쪽에서 사과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공사를 호출하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뭔가 할 말이 있다면 제대로 나와서 얘기하는 게 도리겠죠. 좀 더 강한 태도로 일본 정부는 항의를 해야 한다. 한국 교과서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일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한국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씌어 있다면 양국 관계엔 영원히 해빙은 없다. 일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았는지 한국인은 알고는 있는 건가? 상냥한 일본인만 존재해선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어디든 간에 우리 영토를 침략당하고 만다. 한국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처럼 좀 더 강한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